도큐멘테이션을 보면은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엄청 크거든요. 방대해요. 도커가. 이 도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도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게 이게 이게 이제 도커 수험을 밀어내고 자리를 꿰차버렸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이제 반드시 아는 시점이 올 건데 아직까지는 이게 사인업 폴더 베타라고 써 있죠. 이 베타라는 글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베타가 사라지는 순간이 모두가 쿠버네티스를 알아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도커 수험이라고 있잖아요. 도커 수험. 도커 수험을 제가 따로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건데 도커 수험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할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도커 수험을 도큐먼트를 보고 이렇게 도커 수험 하면은 도큐먼트가 제일 먼저 나오진 않아요. 신기하게 이분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아, 이건 진짜 무조건 도커 수험을 보고 싶다. 그럼 이분 거 보면 돼요. 아, 왜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정리하려고 해봤자 이분만큼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이거를 쓰신 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도커 커뮤니티 그 운영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뭐 LDAP, 깃랩, 젠킨스, 도커 레지스트리, 싱크, 그라파나까지 전부 다 그냥 도커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도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도커 수험으로 관리하거든요. 이제 도커 노드들을 수험으로 관리를 하는데 도커 수험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도커 컴포즈를 그냥 사용을 하면은 도커 컴포즈 업하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냥 하나의 가상 인스턴스에서 도커 컴포즈를 하면은 결국엔 이 가상 컴퓨터 하나에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 VM 하나에 돌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서비스가 커지면 VM이 한 열 몇 대가 될 거예요. 최소가. 그리고 좀 커지면 천 대, 만 대, 넷플릭스 되면 뭐 20만 대 가겠죠. 근데 그렇게 갈 건데 거기에 다 도커 컨테이너가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도커 컨테이너가 다 돌 텐데 그럼 도커 컨테이너가 내가 도는 컨테이너가 한두 대면은 관리가 되겠죠. 근데 이 도커 컨테이너가 만약에 만 대가 되는 순간 도커 컨테이너가 어느 서버에 돌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서버가 죽었는데 이 서버가 죽을 때 이 서버를 이제 갑자기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서버를 죽일 때 어떤 컨테이너가 내려갈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서버를 제외를 한다던가 뭐 이제 그런 노드들을 관리해야 하는 이제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요. 막 이렇게 막 조율을 한다 그런 의미겠죠. 그거에 대해서가 이제 나온 게 도커 수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쿠버네티스고. 근데 도커 수험이라는 거를 이제 도커 재단에서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도커 수험이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듣다가 이제 쿠버네티스가 그때를 비집고 그냥 팍 치솟아 올라서 이제 재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도커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쿠버네티스만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제 러닝 커브라고 하죠. 이 배우는 데 있어 어려움은 쿠버네티스가 도커 수험의 한 열 몇 배 이상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도커 수험은 도커 명령어 치듯이 별게 없어요. 어, 수험 하면은 내장돼 있어요. 도커 수험은. 쿠버네티스는 지금 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돼 있으려나 갑자기 생겨서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도커 수험이라는 게 있는데 도커 수험에 대해서 이제 쓰려면 도커 수험 이닛을 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음 이거 도커 수험 이닛을 하고 뭐 도커 수험을 조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리브하고 이런 도커 수험이 떠 있으면 여기 도커 수험에다가 띄우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스케줄링, 뭐 클러스터링, 서비스 디스커버리, 뭐 로깅 모니터링 이게 도커 수험 사이트에 나가면 가면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분이 번역부터 해서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분이 직접 도커를 만든 개발자분도 만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해서 정리를 하자니 막막하긴 했는데 이분 걸 보고 그냥 안심했죠. 그냥 이분 거 주면 되겠구나 모두에게. 그리고 이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저번에 한 5월인가 4월에 AWS 서밋을 했었잖아요. 아마존 웹서비스 서밋을 이제 코엑스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 주제로 발표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내용 똑같이 그때 시연했던 내용을 똑같이 구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예제냐면 우리가 도커를 배포를 했을 때 그 도커 컨테이너가 배포된 그 서버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서버에 모니터링하는 서버를 한 대씩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거를 하나씩 다 올리는 거 그런 것도 다 설정을 하고 그럼 그 모니터링된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요. 이제 이게 그라파나라는 건데 굉장히 좋죠. 이렇게 이제 서버 CPU 사용량부터 해서 메모리 사용량 뭐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다 제공을 하는 거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이거 하나를 제가 만약에 이거를 오늘 공부해서 이거를 진행을 한다, 아마 하루가 걸릴 것 같아요. 도커부터 시작해서 컴포즈까지 해서 오케스트레이션까지 가야 되니까 이거를 도저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도커 수험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나와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도커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그럼 우리 회사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려야 되냐? 이렇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거든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 아니면 네이버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카카오를 다녀요. 근데 그렇게 대기업인데 그럼 나만의 레파지토리 저장소가 따로 있을 텐데 그 회사만의 깃 저장소를 뭐 깃랩이라든지 뭐 따로 자기들이 깃 레파지토리를 관리하잖아요. 그쪽 회사들은. 그런데 깃허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도커 허브도 우리 이미지를 그냥 관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커 허브에다가 다 올리진 않을 거고 배포할 때마다 도커 허브에서 다 땡겨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카오나 뭐 삼성 이런 데도 다 네트워크가 차단돼 있으니까 아웃바운드 뭐 인바운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혼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이 당연히 존재하죠. 도커 허브에 가면은 모든 건 도커 허브에 답이 있어요. 도커 허브에 가면 레지스트리라고 있어요. 이제 오피셜이라고 써있죠. 이게 사람들이 꽤나 많이 당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도커 레지스트리예요. 이 도커 허브에서 관리하는 이 도커 이미지 저장소를 나만의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만약에 이제 내 그냥 가상 컴퓨터에다가 그냥 계속 이미지를 쌓는다. 디스크에 쌓는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막 처음에 한 사람들 안 쓸 줄 알고 한 30기가로 할당을 했어요. 근데 30기가 이제 우리가 배포가 1000번쯤 됐을 때 30기가는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소스 코드가 바뀔 때마다 그 뒷단이 다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30기가 부족해진 시점에 그러면 이제 다시 확장을 해야지. 그리고 볼륨 마운트하고 볼륨 다시 확장하는 거 커맨드 날리고 그걸 EC2에다 일일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AWS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왜냐 AWS가 뭐냐 10년이 넘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S3를 사용해서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당연히 있겠죠. 도커 레지스트리 S3라고 치면은 문서가 나올 거예요. S3 스토리지 드라이버 뭐 이런 거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제 블로그에 거의 트래픽의 90%는 다 이것만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몇십 명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도커 레지스트리를 할당을 해서 레지스트리에 포트 바인딩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커 뭐 태깅을 하고 태그도 할 수 있고요.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푸시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제 도메인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레지스트리를 따로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S3 저장소에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S3에 대해서 설정하는 정보가 다 여기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이거는 HTTPS로 해야 되거든요. SSL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로컬에 막 세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많이 겪어서 따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S3 이렇게 환경 변수를 제가 아까 도커 컴포즈에다가 환경 변수를 막 설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커 컴포즈도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 있고 도커 파일에도 할 수 있는데
도커 컴포즈에다가 도커 파일에다가 환경 변수를 받아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커 컴포즈에다가 환경 변수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다가 일일이 이거를 다 쓰면은 귀찮으니까 만약에 제가 하면은 이제 여러 캔 안 쓰고 당연히 도커 컴포즈에다 환경 변수를 설정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블로그용이니까 빨리 그냥 쓰고 이제 정리 끝 이러고 그냥 끝낸 건데 이렇게만 해도 어센티피케이션에서 로그인 인증 처리까지 만드는 것까지 제가 도커 레지스트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프라이빗 레지스트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이게 제가 블로그를 다 찾아봤는데 다 안 돼가지고 막 아침에 그냥 한번 블로그나 한번 써보지 뭐 이러고 이제 딱 시작했다가 아침에 웃으면서 시작했다가 오후 8시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열심히 레퍼런스 이제 뭐 이거는 뭐 기본 SSH 그 발급하는 인증서고 레지스트리 공식 가이드만 계속 쭉 읽으면서 한 거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한번 도커 레지스트리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IAM 롤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도 해놨거든요. 버킷도 따로 정리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S3 버킷에 제 이미지 레이어들이 쭉 쌓여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S3는 거의 무한한 공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3로 저장을 하고 나중에 귀찮으면은 뭐 나중에 좀 이미지 많이 쌓였다 하면 S3 비워줘도 되니까 이걸로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S3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카카오를 다니고 뭐 볼륨을 따로 마운트해서 쓴다 하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 AWS의 모든 서비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배포를 할 때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이미지를 올리고 모든 서버에서 이 레파지토리를 바라보고 이미지를 쫙 긁어 와서 다시 배포를 하는 형태로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돈이 좀 많이 나와요. 네트워크 사용량이 한번 배포할 때마다 서버가 10대면은 만약에 이미지가 300메가, 400메가만 해봐요. 10대면 4기가 막 4기가씩. 근데 배포를 하루에 10번씩 하는데 40기가씩 하루에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커를 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ECS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AWS에 아마 그런 형태로 배포가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다 알아야 되니까 오늘 정리를 해서 다 전해드리고 가야 되니까 저도 공부하는 게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도 공부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제 찾아봤는데 Try our interactive tutorials라고 딱 써 있어요. 이거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써 있다가 그냥 소개가 쭉 써 있어요. 그냥 이제 create kubernetes 클러스터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여기에다가 start interactive tutorials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창이 떠요. 창이 떠요 여기 옆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 시나리오 하면은 이제 여기서 뭘 치라고 나와요. 그럼 이걸 딱 누르잖아요. 그럼 알아서 쳐줘요. 저 이거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아직은 이렇게 절대 못 만들겠다. 저도 프론트 할 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거꾸로 한번 얘네들 거를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구글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다 됐다 그럼 컨티뉴를 해요. 그럼 또 누르라고 떠요. 또 눌러보고 컨티뉴 누르고 또 눌러보고 뭐 읽으면서 눌러야겠죠 우리는 만약에 하면. 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엄청 편하죠. 만약 쿠버네티스를 공부하고 싶다 그냥 튜토리얼을 따라하면 내 손가락이 아프지 않고 이 클릭만 하면은 어느새 얘네들이 튜토리얼을 다 돌려주고 있더라고요.